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세상 살기 피곤한 단독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나중에 한 30대 후반 정도에 다뤄볼까 하고 생각을 했었던 주제인 혐오사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원래 그때 다루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쯤 가면은 정신적인 성숙이라던가 내공이 많이 쌓여가지고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 같아서 정말로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혐오 사회라는 말만큼 잘 어울리는 말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무관심하거나 극도로 냉정하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막 상대방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난 어떻게 보면은 야생이라던가 아니면 원시 사회보다도 더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물리적인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을 뿐 정신적으로 아니면 암묵적으로 갉아먹는 식으로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러한 혐오 사회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보면은 서로 다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인정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형식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화시켜가지고 사회 문제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왜냐면은 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직설적이고 노골적이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베일을 다 벗겨낸 다음에 날 것 그대로 제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분들,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불편해서 좀 보시다가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연예인 같은 경우도 대중들의 어떻게 보면은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살고 생사가 거기에 달려있는 연예인 같은 경우도 자기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 따르는 팬덤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런 증오하는 무리 안티 집단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단독자라고 예외겠어요? 단독자도 마찬가지지. 저를 싫어하는 인간이 있는 거고 좋아하는 인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간에 인간이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서로가 다 달라요. 그죠? 누군가는 상대방보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누군가는 또 어떤 점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상대방보다 많이 부족한 것을 안타깝게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언제부터 자각하게 되냐면은 바로 공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을 자각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나와 상대의 다름을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내 또래 집단과 나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을 암묵적으로 익혀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익힘의 과정, 그 배움의 과정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 정상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집단끼리 미성숙한 형태로 다른 사람의 자아라던가 정신을 파괴하는 형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학교 폭력이라던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가스라이팅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 희생양으로 들어있는 인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자녀라던가, 나의 미래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이후의 회사에서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살아왔던 과거에 실제로 그런 모습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모습이 이미 내 과거에 들어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라던가 나를 둘러싼 환경이라던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썩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인류애를 가지고 세상 만물을 좋게 바라볼 수가 있겠냐고. 응? 예를 들어 보면은 성폭행을 당한 어린 여자아이가 있단 말이야. 나이가 중년 가까이 된 아저씨한테 머리 다 벗겨지고 후질근한 막 남방 같은 거 입고 돌아다니고 그런 아저씨한테 강간을 당했어. 응? 초등학생 여자애가. 그러면은 나중에 그 초등학생 여자애한테 그 상처를 이겨내고 극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랍시고, 아유, 성인 돼가지고 좋은 남자들 많으니까 그런 남자 만나보면은 남자에 대한 혐오라던가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바뀔 거야.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을 이겨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원론적이고 형식적이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게 걔한테 도움이 되겠냐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도움을 줄 수 없다면은 침묵하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제하고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적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위로를 제시하는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겪지 않았던 일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딱 터졌을 때, 발생했을 때, 참 원론적이고 의미 없는, 위로하는 주변의 친구들이라던가 주변 지인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정확하게 저격을 해줄게요. 겨냥해줄게요, 오늘. 그런 사람들 특징이,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라든가 성숙도가 미달이야. 쪼달리다라는 거야. 쪼달려. 부족한 사람들이야. 분명히 이런 얘기를 딱 보면은, 제 영상을 보면은, 반론을 제기하거나, 극구 부정할 거야. 극구 부정. 아니거든요. 내가 왜 부족해? 나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라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반론을 던질 건데, 아니야. 스스로가 속이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그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능력의 부재란 말이야.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그러한 일에 처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내가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돼 있다.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틀려먹었다라는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자, 누구나 다 그런 희생양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무관심의 대상이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징후 범죄들이 오늘날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아. 그리고 나는 그거를 옹호하겠다는 입장도 아니고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 DC라던가 뭐 여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메갈리안 뭐 이런 것들. 그런 극단적인 여성 남성 혐오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뭐 크게 동조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썩지 않을 수 있는 인간, 부패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인 같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보면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것 또한 이미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낸다라는 거, 인간이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자각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자 훌륭한 인간이자 본받을 인간이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좋아하는 거잖아요. 존경하고. 이유가 그거잖아. 그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아픔과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결국 네가 살아가면서 이겨내야 할 부분이다라는 너무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얘기를 던진다라는 것은 차라리 내가 아까 말했듯이 입을 닥치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 나는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인간이야.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너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없고 너가 힘이 날 수 있게 너를 끄집어낼 수 있는, 너를 음지로부터 양지로 끄집어낼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자격 미달인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가 그 친구들이라든가 그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놓고 이마에 써놓고 있는 거라고. 난 그런 인간이다라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거에 대한 접근법을 많이 바꿀 필요가 있어.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단순히 아니 저 새끼는 왜 이렇게 상대를 혐오하는 거야? 왜 여자를 싫어해? 왜 남자를 미워하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 내가 저런 조건이었다면, 내가 저렇게 살이 쪄가지고 빼려고 별 지랄을 해도 빼지지가 않는다면, 내가 키가 저렇게 작아가지고 키가 크고 싶어도 키는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 말라가지고 살이 찌어야 되는데 쪄지지가 않는 상황이라면, 팔이 있고 싶은데 사고로 팔을 잃은 상황이라면, 걷고 싶은데 척추가 망가져서 걷지 못하는 마비 상황이라면,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였으면 그런 나를 보고 놀리고 그런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정상인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나는 그런 현대사회의 사람들, 그런 남자를, 그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제시를 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질문을. 그러면 여러분들도 결론적으로 답이 나올 거야. 나도 그랬겠구나. 나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겠구나. 나도 썩지 않을 수가 없었겠구나. 나도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도달할 거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성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예전 영상에서. 그죠? 인간은 결국에는 그러한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데, 결국 그리고 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좋은 선택지, 건설적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스스로 그런 선택지를 선택하도록 냅두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냅뒀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인간도 있어. 단독자 같은 인간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인간이 대다수고, 보통 절망하거나 kill myself, suicide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나약해서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빚더미에 앉거나, 내가 우연찮게 혐오 범죄를 당해가지고 뭐 얼굴에 염산을 뒤집어 써서 얼굴이 막 일그락불그락 돼가지고 수술로도 안 돼, 성형해도 안 돼,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걷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동정해달라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냐고, 내가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 못생기게 태어났으니까, 키가 작게 태어났으니까, 뚱뚱할 수밖에 없으니까, 머리가 나쁘고 지능이 모자르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라는 생각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피해야 할 대상, 격리해야 할 대상, 놀려도 되는 대상으로 치부하고 쉽게 놀리고 우습게 바라볼 거라면, 당신이 나중에 그런 일을 처했을 때 누구한테 동정을 구할 수 있겠어? 누구한테 나를 위로해달라 얘기하고 지원의 손길을 바랄 수 있겠냐고. 고립되는 거야. 당신도 똑같이.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니잖아. 그 비참함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거야? 내가 이렇게 왜 비참하게 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겠지. 내가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가난했던 친구에게, 장애가 있었던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진 않았을까? 그 친구들을 무시하진 않았을까? 돈이 있다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깔보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언제 깨달아? 나중에 빚더미에 앉고 거지 새끼 되고 나서 팔다리 못 쓰게 되고 나서 정신적으로 올바른 사고가 불가능해가지고 웃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방향 감각도 상실해가지고 정상적인 말도 똑바로 못하는 상황, 그런 지적장애의 상황에 닥치고 나서야, 그때서야 내가 과거에 그러지 말걸, 그럴 거야. 그것처럼 멍청한 일이 어딨어요, 사실상.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혐오 사회가 계속 발생하고 이것이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거고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독자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은 결국에는 타인에 대한 좀 올바른 관심이 필요해. 올바른 관심이라는 게 그냥 관심 가져주면서 야, 내가 너 욕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안티팬도 팬이라잖아. 그러니까 나도 네 팬이고 너에게 관심 가져주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할 게 아니라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게 나 또한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나 또한 썩을 수밖에 없겠구나. 저런 상황이 되면 나 또한 생각이 저렇게 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남자가 밉겠구나. 여자가 밉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내 배우자로서, 내 친구로서, 내 주변에 있지만 않으면 돼. 내 지인만 아니면 되니까 걸러야 할 인간 목록이야 하면서 무슨 뭐 유튜브 알고리즘에 가끔 뜨더라고. 그런 게 인문학 쪽으로 많이 찾아보니까 그런 거 많이 떠요, 알고리즘에. 그러면서 무슨 뭐 걸러야 될 목록에 막 항상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뭐 돈 부족한 사람, 그리고 막 피곤한 사람 막 이러면서 막 나열이 돼 있더라고, 목록에. 근데 그것도 나는 웃긴 거야. 본인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피곤해질 수 있는 거야. 나도 누군가에게, 나도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 짐덩어리이자 짐짝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나도 민폐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나도 하소연하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본인은 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럼 그때 가면은 본인이 그렇게 기분 좋게 작성을 한 목록이 있을 거 아니야. 과거에 기억이 나겠지. 내가 언제쯤에 유튜브 목록에다가 내가 걸러야 할 알고리즘으로 목록이 누가 있는지 딱 떠가지고 퍼져나가게 바라면서 알고리즘 타기를 바라면서 작성했을 거 아니야. 피해야 할 인간 유형
몇 가지 해가지고 뭐 하는 인간 했던 거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 기억나겠지. 그러면은 비참하게 똑같이 변해버린 그렇게 피해야 할 인간으로 자기가 적어놨던 인간이 자기가 돼버린 거 아니야. 그 피해야 할 유형의 인간이 내가 돼버렸잖아. 결국 내가 적은 인간이.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그 사람들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잖아. 배우자감으로서 가난한 사람은 배우자가 될 수 없다라고. 가난한 사람은 배우자로서 옳지 못하다. 왜냐?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 거니까. 가난한 남자는 내 아이와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없으니까 나는 기생해야 되는데 나는 보호자 같은 배우자를 찾고 있는데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없으니까 나는 피해야 할 남자 유형의 가난한 남자를 넣겠다 라고 해서 가난한 남자를 넣었어. 그럼 본인이 가난한 여자가 됐단 말이야. 나중에 성별 상관없어. 가난한 여자든 가난한 남자든 똑같아. 맥락은 비슷해.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보고 아유 가난한 사람이니까 걸러야겠네. 가난한 사람을 걸러야 할 목록에는 항상 아니다. 걸러야 할 사람 목록에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거기 목록에 들어가 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가난한 생각은 생각도 가난하대. 가난한 사람은 생각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도 가난하대. 그러니까는 걸러야지. 나는 돈 많은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분명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적었던 그 내용의 인간이 내가 되어 있고 그러한 나를 또 거르는 사람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발생하니까 뭐가 돼요? 그게 혐오사회가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벌써 16분이나 얘기했네. 20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혐오사회가 발생하는 메비우스의 띠가 바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 있겠어? 또 다른 목록도 있겠지.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 아프신 집안, 이런 것도 걸러야 할 목록에 있겠지. 결혼이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여자들끼리나 남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거 아니야. 야, 여자가, 부모가 아프거나, 장인어른 아프고 그러면은, 수발 들어주고, 돈 내가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걸러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여자들도 이거 남편 시댁에 시어머니 병이 있는데 이거 내가 또 수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먹을 거 사다 주고 내가 병간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걸러야 할 남편감 목록이네. 그래서 걸렀다고 쳐봐. 그래서 걸러서 결혼했어. 그러면 본인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안 펼쳐질 것 같아? 자녀한테도 펼쳐질 수 있고 내 엄마한테도 펼쳐질 수가 있는 거야. 내 아빠한테도 펼쳐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의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집안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집안에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해야 할 목록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고 나면 만나줄게. 그런 거를 앓고 있지 않는 사람 만날래? 그런 거 없는 사람도 있잖아. 난 그런 거 없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라고 배우자를 선택했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 배우자랑 살면서 그런 거랑 상관없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러면은 그 또 다른 사람이 그 걸러야 할 목록에 있단 말이야. 또 다른 그 문제가. 그러면은 결국 나는 걸러야 할 사람을 걸러서 결과적으로 걸러야 할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야. 존나 웃긴 상황인 거지. 나는 A라는 사람을 걸러서 결혼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A라는 사람 걸렀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 걸렀단 말이야. 장애가 있는 남자 걸렀어. 지적으로 모자른 여자 걸렀어. 집안이 가난하고 시부모가 병이 있는 집안을 걸렀단 말이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걸러야 할 목록 B, 걸러야 할 목록 C, D, E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야. 그런 집안을 만난 거야. 그럼 뭐야? 걸러가지고 똥 만난 거 아니야? 똥을 걸러가지고 설사를 만나고 설사를 걸러가지고 토사물을 만난 거 아니야? 뭐냐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는 혐오사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한국의 이혼율이 그렇게 팽창하는 거고,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큰 맥락으로 봤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이러한 치정관계라던가 남녀관계로 비유를 들어드려야지 이해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비유를 한 겁니다. 애인 목록 이런 것도 똑같아. 배우자 목록, 애인 목록, 친구 목록, 직장 상사 목록 다 똑같아. 모든 맥락이 똑같은 거야. 그런 거에 써놓고 그런 거 보면서 이 새끼 걸러야지 저 새끼 걸러야지 하면은 다 걸러진 순수 무결점의 어떤 그런 1급수 같은 인간만 만나냐고. 아니거든. 결과적으로 걸러야 할 인간 만나게 돼. 또다시. 그러면은 뭐가 되겠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증오와 그런 무차별적인 상대방을 향한 범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해결책은 뭐야?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내가 돼야 되겠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해결책으로서 형식적인 말만 짓거리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해결책과 말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무조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 항상. 그리고 내가 항상 최선을 선택한다고 해서 최선일 거라는 그런 오만방자한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혐오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이 능력에 대한 오만감 같은 것은 상대방이 딱 봤을 때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위치까지의 피나는 노력을 만들어내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독자는 맨날 지 입으로 그냥 똑똑한 인간, 세상 살기 피곤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맥락이랑 다르게 그러한 어떤 말 그대로 피곤하고 어렵고 부족한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이것이 반사회적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손해고 사회에게도 손해기 때문에 둘 다 손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도와줘야겠다. 내 주변 인물들 도와줘야겠다. 내가 아는 어린아이 도와줘야겠다. 청소년 도와줘야겠다. 어떤 분 도와드려야겠다.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서 살면서 그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지, 결론은. 뒤에서 그냥 방관자처럼, 저 새끼는 그냥 저런 인간이니까, 저러다가, 외롭게 살다 죽겠지.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줘. 지 트라우마인데. 지 트라우마는 지가 해결해야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단독자님 맨날 뭐 영상에서, 아이, 개돼지 같은 놈들이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멍청한 민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맨날. 그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인간으로서, 도리에 벗어난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랑 맥락이 다른 거야. 이거는, 어떤 혐오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어떤 대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계기는 어느 누구나에게나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것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누구는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게 깊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런 걸 다 피해갔어, 운 좋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후자 쪽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되겠냐고. 똑같은 위치라는 거야. 결국에는 똑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결핍의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제가 말했던 개돼지 같은 짓거리를 하지 않게 만들려면 지나가는 여자 성폭행하거나 얼굴에 염산 뿌리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방망이 들고 가가지고 내리치거나 이러한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뮤니티 같은 거, DC, 여시 이런 거 안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끄집어낼 수 있게 만들려고. 그냥 단순히 걸러야 할 씹새끼 1번, DC 하는 새끼 2번, 여시 하는 새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그런 혐오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한 것을 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내가 역량을 갖춰야지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혐오 사회라는 딱지, 그 더러운 누명을 벗을 수 있다라는 게 나의 결론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이게 결론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당신도 결핍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신도 당신이 우습게 생각했던 그런 장애인들이라든가 트라우마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결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부족한 인간이 될 수 있고 가난한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인간들은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고 나의 미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양지로 이렇게 끄집어내줘야지. 그게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 내 친구가 아니니까 그냥 버려둘 거야? 그러니까는 혐오사회인 거야.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인데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